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 재판 진행을 한 대법관들의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마저 발 아래에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비상계엄에는 입을 닫더니 이재명 사건에는 군사작전같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모두를 향해서도 6만 쪽에 달하는 전자문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다. 국민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우려한 듯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언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붙이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3시간가량 이어진 비상의원총회 끝에 사법부 정치 개입은 분명하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지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단 광기이자 의회 쿠데타이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선 주자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4명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김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이 헌정질서 회복의 역행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첫 상견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통합도 제가 반드시 좌우를 넘어서 노사, 동서, 남녀, 빈부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선대위 논의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됐습니다. 5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선대위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일주일 남은 만큼 단일화 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캠프 측 관계자는 MBC에 단일화 룰과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 포천 한센인 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지 않게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대선 주자로서 첫 대면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3자 경선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이준석 후보는 정치공학적 빅텐트는 의미가 없다며 범보수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기 구리에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친 뒤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발장 옆 벽면과 천장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3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1층에 살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량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있었어요. 여자 쓰러진 건 봤었어요. 1명. 구급차 한 2대인가 1대인가 왔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소녀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났어요. 당연히 뭉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2명이 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